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노벨상 이야기를 들려드릴 송하니 멘토입니다. 여러분은 화학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실험실에 놓인 비커와 플라스크, 시약장에 담긴 여러 화학물질들이 먼저 생각나요. 화학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런 플라스크에 시약들이 담기고 막 물질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야 할 것 같고 다들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비트, 아리 워셜 이 세 과학자들은 이런 화학 반응을 컴퓨터에서 구현했고 이를 토대로 201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과정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계산화학이란 인류가 얻어낸 지식을 컴퓨터의 데이터로 저장해 다양한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화학의 분야 중 하나예요. 이 세 과학자들이 이 분야를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 포플이라는 과학자가 가우시안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8년 노벨상을 받았었어요. 가우시안은 20세기 물리학계에 언급된 양자역학을 이용해 작은 분자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단백질과 같이 복잡하고 큰 분자들의 반응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카플러스 교수와 연구진들은 현재 컴퓨터 성능으로는 큰 분자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전역학적 방법을 섞어 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화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레비트와 워셜은 카플러스 교수의 제자들로 참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렇다면 이 계산화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은 모두 실험으로 이루어졌었어요. 하지만 실험은 시작물질과 끝물질을 알아낼 수 있어도 중간물질 혹은 반응과 원리는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모두 우리의 예측일 뿐이었죠. 가우시안과 참과 같은 계산화학 프로그램들은 크게 5가지 함수에 기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자 궤도 함수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보완하여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 오비탈에 대한 함수예요. 이 함수를 통해서는 특정 화학 결합에서 전자가 위치할 곳의 확률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인 분자 동력학이에요.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특정 원자나 결합에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와 비슷하게 분자역학도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분자역학은 분자끼리의 힘이 아닌 분자 내에서 결합에 대해 분자 사이의 결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계산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몬테카를로 방법에 의한 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몬테카를로 방법 혹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해서 함수의 근사값을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맨해튼 계획의 시뮬레이션이나 수소폭탄의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요. 화학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물질, 우주, 석유 탐사, 항공기 설계, 사회에서 사업의 위험성 같은 것들도 반복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계산화학의 가장 기본 함수인 밀도범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선 네 함수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결합되면 특정 분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면 이 밀도범 함수에 의해 문자의 모양, 결합, 안정성 등을 판단하여 존재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죠. 계산화학 프로그램들은 이 모든 5가지 법칙에 기반하여 여러 화학 반응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계산화학이라는 분야는 전까지는 실험과의 연계로 하나의 증명 혹은 논거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 독립적인 분야로도 연구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상상만 하던 것들이 컴퓨터와 화학의 발전으로 모두 구현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특히 쉽게 연결점이 떠오르지 않는 두 학문의 만남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처럼 과학은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섞이는 과정에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심이 가는 재미있는 과목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과목이라도 모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생체 시계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